자,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한 달 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엔트 파이낸셜 상장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 역시나 중국 관련주들을 투자하고 있고, 혹은 중국에서 핵심 기업들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트 파이낸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분석 한번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고자 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굉장히 힘이 되는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계세요. 특히 최근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급등이 좀 나오면서 이런 댓글이 좀 많습니다. 일단 우리 멤버분이죠. 효진님이 주미야 한 번 더 급등했네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주미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이 생필품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든 아니면 그냥 쇼핑을 할 때에도 이 워낙에 이 가게와 자가에 대한 그런 거리가 매우 넓죠. 매우 길기 때문에 주미 없이는 좀 살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아프리카 쪽에서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미아는 아프리카의 아마존과 같은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프리카라던가 아니면 제3세계들 혹은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의 좀 자료를 봤을 때 아직 온라인 쇼핑에 대한 그런 이커머스의 수요는 아주 높아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물품에 대한 신뢰성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온라인 쇼핑이 그다지 이제 크지 못했던 이유가 이 신뢰성에 기반한 그런 물품에 대한 신뢰성이라던가 결제 방식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야 비교적 몇 년 동안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과 사업의 신뢰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알리바바이고, 그리고 알리바바의 그러니까 2대 주주로 이제 있는 회사죠. 엔트 파이낸셜이 이러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중국 기업들의 특성상 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이 아프리카는 중국 의존적입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보시면 우리 멤버분들이 주로 멤버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제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12만원짜리 가입했는데 신세계네요. 진작에 할 걸 살짝 후회 중입니다. 그나저나 인텔리안 테크랑 엑시콘도 최근 급등 중인데 엑시콘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글을 남겨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필승리 덕분에 MSC 상한가 불벼락을 맞았습니다. 마트에서 CJLG랑 비비고 시리즈 이것저것 사고 나오니 상한가에 진입해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핫도그 주력인 식품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는 것도 놀랐고 성장성도 보이네요. 항상 신선하고 새로운 종목 발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멤버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글들을 보면서 성취감이 있어요. 정말로 제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물론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상승도가 굉장히 크고 또한 수익률 자체가 워낙에 좋죠. 뭐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계좌 손실을 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꾸준히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멤버분들도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꾸준히 돕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것이고요. 특히 이제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분들은 제가 뭐 말씀드리고 있죠. 어, 여기는 이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회원분들은 투자 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도 꾸준히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마인드라던가 혹은 본인의 그런 투자에 대한 식견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이제 3일 CNS 수익률 20% 넘겼네요. 예, 3일 CNS에 대한 그런 주가가 제가 재매수하자마자, 그러니까 매도 한번 해서 크게 수익 보고 다시는 재매수하자마자 급등 중에 있죠. 물론 오늘은 조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수익이 꽤나 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요. 자, 3일 CNS 수익률 20% 넘겼네요. 그리고 멤버 전용 분석 기업도 수익률이 벌써 16%네요. 대단하십니다, 필승님.
개인적으로 SOC 관련주 중에 100배 주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좀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특성이 한번 오를 때 10배는 기본으로 오릅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고 꾸준히 지금까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하향했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그 시기와 핵심 기업을 잘 잡는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3일 CNS 오늘까지 19.7% 수익 중입니다. 제일 비중 많은 땡땡땡은 8% 수익 중, 희응 필승.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예, 언제나 필승. 예,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필승. 예, 필승. 예, 좋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바로 분석 시작하죠. 먼저 이 엔티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빚을 본 해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5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2004년이고 그리고 빚을 본 거,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최근 10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 2004년에 이 결제 플랫폼으로 처음 이제 알리페이로 이름을 알렸죠.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결제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판매자에게 돈을 넘기면 이 판매자가 제대로 된 물품을 나에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에 중고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중고나라 사태와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알리페이, 엔터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간에 결제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돈을 주면은 판매자가 물건을 넘기고 확인이 된 이후에 그다음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주는 이러한 중간 거래자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결제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비자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몸집을 불려갔던 것이고 두 번째로 이 QR코드, 그러니까 모바일페이죠. 모바일페이. 최근 10년 동안 이 모바일페이를 통해서 급성장을 했었는데 이 중국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죠. 한국보다도 훨씬 더 크게 발전되어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이 중국의 QR코드 시장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하고 소비하고 혹은 자영업장에서는 알리페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신용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의 신용을 엔트파이낸셜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결혼을 갈 때에는 이 알리페이 신용도 점수가 600점 이상은 나와야 한다. 예,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현실화가 된,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 신용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많이 하면 높아집니다. 예, 결제 많이 하고 대출 잘 갚고요. 알리페이에서 대출도 진행하고 있죠. 핵심 사업부로 지금 커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엔트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일단 핀테크 플랫폼이죠. 마인 같은 경우는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 플랫폼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핀테크든 테크핀이든 결국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용도라던가 대출, 결제, 저축, 투자 모든 금융 상품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더불어서 인도,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시장에도 진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성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투자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으로 바뀔수록 이 엔터파이낸셜에 대한 주가 모멘텀이라던가 혹은 실적에 대한 상승도는 저는 점차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미 결제 페이가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삼성페이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온라인에서도 페이팔이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페이코 이러한 결제 플랫폼을 통해서 역시나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송금에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토스,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송금에서도 역시나 마술을 손을 뻗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죠. 알리페이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신용대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상 신용카드에 대한 발급을 준비하고자 했지만 규제에 막혀서 하지 못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신용카드 부분에서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마스터카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카드 이런 식으로 좀 마술을 손을 뻗고 있고요. 소비자 금융 쪽에서도 투자회사들 아니면 대출회사들 너무 많죠. 신한은행이라던가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쪽, 미래에셋대우 이런 쪽에 대한 역시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차 커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장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보험 중개라던가 아니면 펀드 판매 이런 것인데 이쪽에 대한 상승도가 매년 50%를 넘기고 있습니다. 꾸준히 넘기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처음에 결제 플랫폼으로 몸집을 키우던 알리페이가 그러니까 엔트파이낸셜이 이제 결제뿐만 아니라 뭐 송금, 대출, 신용도 관리, 펀드 투자, 증권업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난 거죠. 정말 엄청난 겁니다. 특히나 이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이 개인들도 이 대출 상품에 알리페이의 대출 상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연체료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 엔드 파이낸셜의 대출을 받고 대출 받는데도 손가락 몇 번 클릭하면 대출이 됩니다. 대출을 받고 이 연체를 하게 될 때에는 신대한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알리페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리페이를 통해서 연체가 됨으로써 신용도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던가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대출을 빌릴 때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개인들도 나중에 집을 살 때라던가 차를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인데 여기서도 신용도에 대한 타격이 있을 때 대출 금리가 증가하게 되면서 혹은 결혼할 때 상대 뭐 장인어른, 장모님 입장에서는 신용도를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의 연체율이 대략 한 8%에서 10%라고 한다면 알리페이의 연체율은 2% 내외라고 합니다. 2% 내외. 100명이 빌리면 2명을 제외하고서는 약속한 기간에 다 전량을 다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이쪽에 대한 뭐 신용도라던가 혹은 이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그런 안정성은 좀 엄청난 거죠. 특히나 이 중국 전역의 이제 디지털 거래가 우리나라 돈으로 3경원을 일찍이 넘어서고 있고 지속적으로 20%, 3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경쟁자인 텐센트라던가 뭐 유채페이 이쪽에 대한 연관성만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만약에 텐센트가 이 알리페이의 위상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우수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이대주주죠. 이 알리바바 역시도 제가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고 특히 우리 텔레그램 방 분들 그러니까 좋은만 기쁨 더하기 멤버들에게는 한 달에 2번 이상씩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 1조 달러 클럽 그러니까 10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반드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뭐 그로부터 대략 한 뭐 4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40% 이상 상승해주면서 시가총액 1000조에 이제 거의 다가서고 있죠. 대략 한 15%만 상승하면 1조 달러 클럽에 드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될 것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것이 제가 관심 있는 모든 종목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종목을 분석해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고 좋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하락을 한다던가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사실은 타격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라던가 아니면 꽤나 유명한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도 종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이 있고 특히 주식 쪽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단 한 번의 계좌 손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계좌 손실을 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엔트그룹 역시나 뭐 알리바바가 2대 주주로 있다고는 하지만 이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100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달성할 때 엔트그룹의 입장에서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IT 기술과 그리고 금융이 융합하는 그런 기업의 끝판왕이라는 점에서 결국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할 것인가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 혹은 사람들의 이런 투자에 대한 관심도 혹은 대출 증가율이
꺾일 것인가 꺾이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실적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은 하락할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아직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고 여전히 결제 플랫폼을 위주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금융사업 쪽에서의 사업의 영향도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뭐 인도라던가 혹은 동남아시아 이쪽에 대한 진출을 꽤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 뭐 괜찮죠. 특히 미국에서도 이 알리파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뭐 미국, 동남아, 인도, 뭐 남미,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국에 뭐 카카오에 대한 지분이 있죠. 카카오뱅크라던가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직접적으로 뭐 알리페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도의 이런 핵심 기업, 몇몇 기업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이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그런 성장성은 뭐 안정성은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 대출 같은 경우도 엔트파이낸셜을 자금에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개예요, 중개. 결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이 대출 같은 경우도 이 채무자와 채권자를 연결해주고 있고, 이 채권자는 보통 은행이죠, 은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크가 생겨서 연체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은행에 타격이 가는 것이지 이 알리페이에 대한 그 타격도는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연체율이 2% 내외, 3% 이하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이 엔트파이낸셜을 이용하면 연체율도 줄일 수 있고, 마케팅 비용이 그다지 들지가 않을 뿐더러 채무자들을 바로바로 찾아주는 그런 압도적인 이제 마케팅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 이상의, 그리고 모바일 결제액도 최소 10% 이상의 성장성을 내고 있으며 여러 갖가지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뭐 텐센트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봉입니다. 이것도 주봉이고 알리페이도 알리바바도 주봉이었어요. 결국 우리 텔레그램방 멤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이 무섭도록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시가총액이 600조, 700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기업들이지만 매년 성장도가 25% 이상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장악성이라던가 혹은 이 사업에 대한 그 매력도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뭐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죠? 매도 추천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 뭐 알리페이라던가 엔터파이낸셜, 알리바바, 텐센트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